네, 안녕하세요. 12번째 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이콤 RT 도즈 파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도즈 파일을 읽고 도즈를 CT 위에 플랫하는 방법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숙제 10번째 해설을 해드렸고요. 이제 컨투어를 플랫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플랫을 했을 때는 시작과 끝점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CT와 함께 이제 컨투어를 플랫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강의 목표는 이제 숙제 11번 해설해 드리고 여러 개의 컨투어를 CT에 플랫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렸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이코 말티 도즈 파일을 읽고 도즈를 CTV에 플랫해서 아래 그림처럼 플랫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이콤 CT를 읽고 그 다음에 다이콤 RT 플랜, RT 스트럭처를 읽는 그런 부분들까지 쭉 강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일단 한 4주 정도 더 강의를 해가지고 도즈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DVH까지 이제 커브를 만들고 DVH 매트릭도 계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도지랑 RT 스트럭처가 필요하고요. 또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고 했을 때는 CT 위에다가 같이 이제 플랫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모든 내용들, 다이콤 CT, 플랜, 도즈, RT 스트럭처를 모두 다 읽어서 한꺼번에 조합하는 그런 부분까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숙제 드렸던 거는 이제 제가 중간에 부분을 비워드렸습니다. 이제 아래 코드는 이제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완성시켜서 GTB, ITB, PTB를 CTV에 플랫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게 지난번 숙제였고요. 코딩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은 CTV에 여러 개 컨투어를 한꺼번에 이제 플랫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접근했던 그런 방법은 Z좌표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Z좌표에 해당하는 CT와 각 RT 스트럭처들의 인덱스를 구해서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코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Z 좌표는 제가 미리 이제 GTB에 해당하는 Z 좌표를 다 뽑았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Z축 좌표에 해당하는 이제 CT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RT 스트럭처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숙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제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이, 이 부분은 이제 CT 폴더와 RT 스트럭처의 파일의 경로를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라고 믿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다이콤 파일들이 이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폴더로 이제 지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RT 스트럭처는 다이콤 파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일 경로를 그냥 완전히 다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콤 CT를 읽고 CT 코디넷을 읽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포함을 시켰고 그냥 한 가지 이제 노트를 드리면은 이미지에서 지금 제가 마이너스 3614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리스케일 인터셉트하고 리스케일 슬로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CT 넘버로 이제 변환을 한 부분이 되겠고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이미지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를 다 가져와서 이제 좌표축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T 스트럭처 파일을 읽는 부분이 되겠고 다이컴 컨투어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하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넘버, 네임, 컨투어 데이터, 지오메트릭 타입, 컬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가져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제가 원하는 ROI, RT 스트럭처들을 이제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 셀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GTB, ITB, PTB가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중에서 몇 번째 스트럭처인지를 그런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한 RT 스트럭처 데이터를 스트럭처 어레이에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트럭처 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어레이를 사용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 G 언더바 ROI Z 좌표, GTB, ITB, PTB의 Z 좌표를 이제 뽑아내게 되면은 이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하나의 변수로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트럭처 어레이로 저장을 하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ROI 데이터라는 스트럭처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컴포넌트에 컨투어 데이터, 컬러, Z축 좌표들을 이렇게 쭉 넣어 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 Z좌표는 마이너스 1064.5부터 마이너스 1056.5로 일씩 증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해놨었고, Z 언더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CT 이미지의 Z축 좌표가 됩니다. 그랬을 때 ZZ가 마이너스 1064.5부터 마이너스 1056.5로 변할 때 그게 과연 이제 CT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슬라이스에 해당하는지를 추출하는 이제 과정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은 이미지에서 이제 Z축 세 번째 컴포넌트에 저희가 위에서 구했던 인덱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Z축 좌표에 해당하는 액츄얼 슬라이스를 이제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이 두 코드로, 두 문장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RT 스트럭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포문을 돌리게 되면 ZZ는 마이너스 1064.5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잘 살펴보면은 CT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의 Z축 범위가 마이너스 1294.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958.5까지 일씩 이렇게 쭉 증가해서 슬라이스 수가 총 337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GTB 같은 경우에는 특정 슬라이스에서만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1064.5부터 마이너스 1056.5까지 9개 슬라이스에서만 이제 GTB가 정의가 되어 있죠. 굉장히 이제 작은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64.5라는 이 숫자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위에서 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Z 언더바 인덱스가 231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064.5는 CT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231번째 슬라이스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1번째 액츄얼 슬라이스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요 두 개의 그 코드, 이 두 문장의 코드와 유사한 그런 과정이 RT 스트럭처에도 수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이게 서로 어, 이제 유사한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Z축 좌표 같은 경우에는 CT 같은 경우에 제가 G 언더바 이미지로 정의를 했었고요. GTB 같은 경우에는 G 언더바 RY로 이제 추출을 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64.5부터 마이너스 56.5까지 됩니다. 그러면 CT에 대해서는 G 언더바 이미지가 Z축 좌표라고 하면은 GTB는 G 언더바 R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 다음에 GTB는 컨투어 데이터 셀렉티드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 3차원 볼륨이고, 컨투어 데이터 셀렉티드는 이제 9 곱하기 1 셀 어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인 이유는 이제 슬라이스 9개에 대해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셀 어레이에서 하나의 컴포넌트가 슬라이스에서 정의된 이제 포인트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면은, 이제 G 인덱스를 구하는 것처럼 G 언더바 RY의 인덱스를 구하면 find에서 여기서 G 언더바 이미지 대신에 GTB의 Z축에 해당하는 G 언더바 RY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투어 데이터 셀렉티드에서 이게 이제
슬라이스 수만큼 있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위에서 구한 G 언더바 ROI 언더바 인덱스가 이 GTB가 몇 번째의 슬라이스에 해당하는지를 구하는 인덱스였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컨터 데이터 GTB 또 ITB, PTB에 이제 포문이 돌아가면서 이 컨터 데이터 슬라이스는 GTB, ITB, PTB의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컨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요거를 이제 X축, Y축, Z좌표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랫을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GTB, ITB를 모두 플랫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숙제에 대한 답을 드렸었고요. 혹시 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콤 RT 도즈 파일을 읽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서 제가 새롭게 나온 사용하게 되는 이제 매틀랩 함수에 대해서 좀 먼저 서머리를 드리면은 더블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형식을 실수형으로 변경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스, 링크 엑시스, 알파 요 함수를 쓸 건데 요 함수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CT하고 RT도즈를 겹쳐서 플랫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CT하고 RT도즈를 겹쳐서 한번 플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제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다이콤 CT는 폴더로, 다이콤 RT도즈는 이제 다이콤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파일 경로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이건 아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제 CT 이미지를 읽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CT의 좌표를 설정하는 코드로서 이전 코드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오는 부분은 다이콤 RT 도즈 파일을 읽고 도즈 볼륨의 좌표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아주 특별하게 이제 다르진 않고 이전에 이제 이 CT 이미지를 읽고 코디네이트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코딩을 해놨고요.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이콤 RT 도즈 파일을 읽는 그런 부분은 다른 파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콤 인포를 먼저 사용을 해서 스트럭처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RT 도즈 인포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트럭처 어레이가 받아지게 되고 일단 한번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사용할 코드인데 자 여기까지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섹션을 실행을 해보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다 실행이 됐고요. RT도즈 info라는 거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다이콤 파일들을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스트럭처 어레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동일하게 이제 다이콤 리드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CT, RT 스트럭처 플랜 파일들을 이제 열어봤었는데 RT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걸 읽을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졌었고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매틀랩에서 도즈나 RT 플랜을 열 수 있는 그런 함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 일반적인 이 다이콤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T 도즈 인포를 인풋으로 해서 다이콤 리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도즈 데이터를 일단 봐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받게 되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143, 267, 1, 317 불필요한 이 디멘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스퀴즈가 되겠고요. 이제 스퀴즈를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RT 도즈 데이터에 이 불필요한 차원이 줄어서 요 3차원 볼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를 이제 가져오는 부분은
다이콤 헤더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럭처 어레이에서 이미지 포지션 페이션트를 가져오면 오리진이 되고, 그 다음에 픽셀 스페이싱과 슬라이스 테크니스를 가져와서 이제 스페이싱에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RT 도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구한 RT 도즈 데이터의 사이즈를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가적으로 드리면, CT 이미지에 수행했던 코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CT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미지에서도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를 가져왔었는데,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가 CT 이미지하고 RT 도지의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오리진, 그 다음에 RT 도지 오리진 보게 되면은 이 좌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CT 이미지의 영역과 RT 도지의 영역이 시작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을 보시게 되면은 CT 박스의 사이즈는 0.977, 0.977, 1mm 이렇게 되죠. 근데 RT 도즈 스페이싱은 2mm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RTP, 치료계획 시스템의 RT 도즈를 계산하는 이 박스의 사이즈를 얼마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통상적으로 2mm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mm, 2mm, 2mm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박스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CT는 512 곱하기 512 곱하기 337, 그런데 RT 도즈는 또 143, 267, 317.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CT와 RT 도즈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물론 겹치겠지만 영역 자체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박스 사이즈로 정의된 볼륨 이미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T 도즈의 사이즈에서 주의할 점은 X축, Y축의 크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RT 도즈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143, 267, 317인데, 첫 번째 게 이제 Y축 사이즈가 되고, 두 번째 게 267, 이게 X축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만약에 코딩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RT 도즈 사이즈 자체를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두 개를 바꿔서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후에 사이즈를 이제 적용을 할 때 첫 번째 건 Y축이고 두 번째 건 X축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데, 저는 아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코딩을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즈를 읽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즈 그리드 스케일링이라는 팩터를 하나 가져오는 건데요. 일단은 RT 도즈 그리드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제가 요 변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0.0011 정도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구해주고,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위에서 받았던 RT 도즈 데이터에다가 RT 도즈 그리드 스케일링, 이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이제 곱해줘야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방사선 선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팩터가 선량을 이제 정보를 가져올 때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더블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RT도즈 데이터를 처음에 받게 되면은 UINT16이라는 그런 형태로 받아지게 됩니다. UINT16이라는 거는 unsigned integer 16비트 정수형이 되는데, 이거는 부호가 없는 정수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비트로 이제 정의가 된 건데, 요게 이제 정수형이기 때문에 실수형으로 바꿔줘야 곱셈을 했을 때, 실수로 곱해줬을 때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이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과정 자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RT도즈가 바뀔 텐데, 제가 한번 RT도즈 테스트라는 변수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에서는
제가 윗줄에서는 더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더블을 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실행을 하면은 RT도즈랑 RT도즈 테스트가 받아졌는데, 일단 두 개의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맥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가 1부터 3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a의 최대값은 이제 3이 되겠죠. 그걸 구하는 함수가 max 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매트릭스 2차원 함수일 때는 max 함수를 이제 한 번만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각 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서 나오기 때문에 차원에 따라서 이제 두 번씩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맥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그 차수만큼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전에 RT도즈 데이터하고 RT도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RT도즈 테스트는 지금 3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맥스 값을 이제 구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맥스를 3번 사용해 보면, RT도즈 같은 경우에는 맥스 값이 69.7576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좀 전에 RT도즈 언더바 테스트를 구했었죠. 그거에 맥스 값을 구해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70. 그리고 정수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더블로 바꿔주지 않았을 때는 RT도즈 데이터가 정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곱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올림을 해서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RT도즈 그리드 스케일링하고 RT도즈 데이터를 이제 곱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이제 더 정확한 값이 되는 건데, 69.7576 이 뒤에 소수점 부분이 반올림이 돼서 7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70은 아닌데 뒤쪽에 69.7576 70하고 다른 그 미묘한 차이가 더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구현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블 함수를 사용을 해서 RT도즈 데이터를 먼저 더블 실수 형태로 바꿔주고, 거기에다가 RT도즈 그래디 스케일링을 곱해서 최종적인 RT도즈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그 다음 부분은 CT 이미지에서 마찬가지로 RT도즈의 좌표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주 비슷하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CT 이미지에서 하고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T도즈 데이터에서 사이즈를 구했는데 그 사이즈가 X축하고 Y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X축의 좌표를 설정할 때는 RT도즈 사이즈 두 번째 거를 가져왔고, Y축에 대한 좌표를 설정할 때는 첫 번째 거를 이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적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T 위에다가 RT도즈를 오버레이해서 플랫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RT도즈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은 다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CT 위에다가 RT도즈를 플랫하는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CT 위에다가 RT도즈를 이제 플랫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겹쳐서 이제 플랫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저희가 조금 챌린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CT하고 RT도즈는 두께가 다릅니다. 저희 얘 같은 경우에는 CT가 오히려 이제 슬라이스 두께가 더 얇고 RT도즈가 더 두꺼운데요. CT는 이제 슬라이스 두께가 1mm였고 RT도즈는 2mm.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시각화 했을 때는 C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엑셀 슬라이스가 이렇게 촘촘히 있는 거에 반해서 RT도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듬성듬성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일단은 챌린징한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미지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RT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선이잖아요. 그럼 CT를 그린 다음에 RT 스트럭처를 이제 그 위에다가 그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림 위에다가 선을 그어도 그 밑그림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RT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CT나 RT 도즈나 둘 다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리게 되면은 아래 게 당연히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명도를 좀 조절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컬러 맵을 저희가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CT 같은 경우에 보통 흑백으로 나타내고 RT 도즈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이 컬러 맵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에서 이제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이게 뭐 정석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 예제에서는 이번 예제에서는 공통적인 Z 좌표에서만 플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이지 않은 Z 좌표에서 출력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CT 슬라이스는 있는데 RT 도즈 슬라이스는 없어요. 그러면은 RT 도즈를 특정 좌표에 대해서 RT 도즈가 존재하지 않는 그 좌표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이미지 형태인데 이걸 어떻게 겹쳐서 플랫을 하느냐. 그래서 컬러 맵을 두 개를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좌표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액시스 함수가 필요하고요. 좌표계를 이제 두 개가 만들면은 이게 두 개가 그 위치적으로 일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 개런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두 개의 좌표계를 일치시켜 줄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게 링크 액세스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위에 그리는 저희는 RT 도즈를 CT 위에다가 이제 그릴 텐데 그거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서머리가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ZZ 좌표 지난번 숙제에서 GTB의 첫 번째 슬라이스 좌표가 되겠죠. 마이너스 1060.5 맞나요? 아 중간이구나. 중간 좌표인데 요게 이제 CT랑 RT 도즈가 공통적으로 있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픽스를 하고 Z 좌표를 그 다음에 지난번에 CT 이미지하고 RT 스트럭처에 했듯이 CT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RT 도즈의 Z 좌표에서 어, 이게 몇 번째 해당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 안에 이렇게 코드를 짜서 넣는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인데 이게 답니다. 이 코드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이 이미지 sc를 사용하는 이 부분 전에 axis 함수를 써가지고 좌표계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ax1, ax2 요거를 그냥 한번 일단은 매트랩으로 가서 코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x1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타이핑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무 그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좌표계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중간점에다가 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0.5, 0.5.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X로 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가운데 이렇게 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X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좌표계를 이제 하나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 이거에 보면은 이제 좌표계가 두 개가 겹쳐서 보이는 거고 원래 그렸던 게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X1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좌표계를 하나 더 겹치니까
이게 이제 스케치북 위에다가 점을 하나 그리고 스케치북을 하나 덮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도록 일단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이제 스케치북을 하나 만들고 좌표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CT를 출력하는 플랫하는 부분인데, 이전 코드하고 다르게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이 AX1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 SC의 첫 번째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T를 다 그린 다음에 여기서 또 좌표계를 하나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RT 도즈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맵하고 컬러 맵을 설정하는 부분도 각 좌표계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컬러 맵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설명한 대로 이미지 SC하고 컬러 맵의 첫 번째 인풋이 위에서 이제 설정한 만들어준 엑시스가 됩니다. AX1, AX1, 여기는 AX2, AX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맵 설정하는 부분도 CT는 그레이 흑백 스케일로,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맵은 이제 Z, 그 매틀랩이 여러 개 컬러 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컬러 스케일로 높은 값을 뭐 다양한 색깔로 바꿔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Z 같은 경우에는 큰 값은 빨간색으로 작은 값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그런 게 이제 Z 컬러 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못했는데, 요 밑에 알파에다가 AX2하고 0.4 요 얘기는 좌표계 두 번째 좌표계의 투명도를 40%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AX1, AX2를 링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X하고 Y 좌표계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코드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글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 여기 보면 0이 있는데 0.3이 있고 뭔가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이제 제가 한번 그 코드를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아까 링크 액시스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뭔가 글씨가 두꺼워지고 그렇지만 숫자가 막 어긋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얘기는 AX1하고 AX2 좌표계 1하고 2가 위치가 같아진 겁니다. 그 얘기는 0,0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AX2 비접을 어플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네, 점이 다시 보이게 되죠. 그 얘기는 스케치북을 아까 첫 번째 좌표에 스케치북 1 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치북을 하나 덮었는데, 두 번째 스케치북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워버리고 이제 치우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뭐 마치 이제 투명한 비닐과 같은 스케치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밑에 있는 스케치북에 그렸던 것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이제 CT가 보이고 그 위에 이제 도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코드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제에서 이 윗부분까지는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이제 피겨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계가 하나 생기고, 이 위에다가 CT를 플랫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안 나오고 컬러 스케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맵을 보면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로 이제 그 인텐시티를 매핑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 이퀄은 XY 스케일을 갖게 해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아까 환자가 이렇게 쭉 늘어난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제 원래의 그 에스펙트 레이쇼, 그러니까 원래 비율 XY 비율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xis -100에서 100 요거는 이제 저희가 출력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C 리밋을 이렇게 해주면은 컨트라스트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라벨, Y 라벨을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좌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케치북을 하나 덮는다 그랬죠? 좌표계를 하나 더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전에 그렸던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RT 도즈가 되겠고, RT 도즈는 컬러 맵 Z로 바꿔주면 컬러 스케일이 조금 바뀌게 되죠. 요거는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매틀랩에 있는 디폴트 컬러 맵들을 이제 일단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대로 axis equal하고 axis 좌표계 범위를 똑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좌표계 두 번째 좌표계에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투명도를 이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투명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좌표계를 비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보이도록 투명하게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주면은 이 스케치북 바탕이 이제 완전히 투명하게 바뀌고, 그렇지만 그 위에 그렸던 투명도는 아까 저희가 조정한 40%를 가진 RT 도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가 엑시스 자체를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좌표계를 두 개를 완전히 일치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CT랑 RT 도즈가 같은 좌표계에 그려진 것처럼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 SC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해주면 최종적인 결과는 앞서 보신 대로 CTV의 RT 도즈가 이렇게 잘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실 만한 거는 맥시멈 도즈. 지금 이제 토탈 도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T 도즈를 계산을 하면은 그게 토탈 도즈가 됩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69.7576 정도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맥시멈 도즈가 약 70그레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토탈 도즈가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도즈를 아까 이제 제가 토탈 도즈를 구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프랙셔널 도즈는 추가적으로 다른 변수가 필요하겠죠. number of fraction 수를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RT플랜 파일을 읽고 거기에서 이제 number of fraction을 가져오는 코드를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맥시멈 도즈를 계산하고 화면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